큰일 났어. 다 바뀔 거야. AI는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어떤 능력이 있지? AI만큼 내가 똑똑해질 수도 없을 것 같고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불안 늘 같이 갖고 갈 디폴트 값이야. 그치만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AI로 이미 음,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음흠. 또 바뀌나요? 많이 바뀌었나요? 바뀐다 이런 말만 있지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봤을 때 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바뀔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바뀌려고 하는 딱 그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AI 시대에 앞으로 15년이 펼쳐질 텐데 그 초입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감정이 양갈래로 나뉘고 있어요. 시계열적으로 지난 10년을 쭉 보면은 1등은 자신감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다음에 2등은 자존감. 사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죠. 나 자존감 낮은데 뭐 부장님이 뭐라고 하니까 택시 탈 거야. 뭐 이럴 때 쓰는 이제 단어 사회적인 맥락이 있죠. 근데 챗GPT, AI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지난 3년 동안 이제 이 감 데이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이 올라가고 피로감이 올라가고 안정감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가 만들어낼 새로운 시대가 어떨지 불안해라는 불안감.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들이 피로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그래서 이제 안정감. 요렇게 요 세 개의 쌍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걸까요? 한 축은 큰일 났어. 다 바뀔 거야. 거기서 오는 이제 시대적인 불안감. 이게 일자리 다 뺏을 거야. 내지는 10명치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거나 위협하는 존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 뭐 퇴직 이후의 불안감. 이런 식의. 대학생 커뮤니티에서도 불안하다가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내가 과연 사회에 나가서 1인분 할 수 있을까? 불안하다. AI가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또 이제 불안감. 그리고 이걸 내가 계속 알아야 될 것 같은 피로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됐다. 그런 사회적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축은 내 AI가 나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대가 열려. 이것은 새롭다는 전제하에 불안으로 갈 수도 있고 동시에 설렘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당장 AI랑 같이 대화하고 조력자, 파트너로서 같이 일하고 이러면서 느껴지는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무슨 질문만 하면 좋은 질문이십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칭찬이나 좋은 말에 인색한 한국 사람들 대비 늘 긍정적이고 끊임없이 답을 해주죠. 이런 데서 오는 이제 위로 같은 부분에 이제 양갈래 감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어요.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 해소에 연관되어 있는 1등 연관어는 뭐냐면 야식이에요. 그래서 야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펌핑하는 운동을 한다거나. 근데 지금 이제 불안 관리, 불안감이 더 올라간 지금의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나 액션은 뭐냐면 이걸 없애버리지는 못해. 나는 불안해. 불안은 늘 같이 갖고 갈 디폴트 값이야. 근데 내가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불안을 같이 안고 가면서 불안을 관리하겠어. 이런 시장이 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 AI만큼 내가 똑똑해질 수도 없을 것 같고 쟤는 이미 나보다 똑똑한데 뭐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이고 내가 무슨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알아. 그치만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붙잡아 준다라는 기대도 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절박함의 표현이 바로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은 것은 나라는 언어입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이 되었단 말입니까? 나밖에 모른단 말입니까? 나 밖에라고 쓴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씁쓸하고 슬퍼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돌볼 사람은, 나를 사랑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안쓰러움이 느껴진다는 축이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볼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이 이제 함이에요. 내가 불안에 되게 초연한 사람은 아니야. 나 불안해. 근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불안할 때 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도구들, 행동들, 그런 하우투들을 내가 좀 챙기고 있죠. 갖고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미친 영향은 오히려 공포예요. 오래 살까 두려워. 막말로 죽지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그 끝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스스로를 돌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상화된 건강식들이 뜨고 있죠. 저당 엽떡. 떡볶이를 먹지 않는 것이 당을 가장 낮추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당 엽떡이 약간 놀림받는 듯 하지만 실제로 워킹하고 있거든요. 떡볶이는 못 끊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고 싶고 조금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트렌드는 진짜 건강, 그중에서도 혈당. 그전의 건강은 뭐였냐면 유기농, 비건. 한창 코로나 때는 이게 건강의 주요 담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제 중반부터 시작해서 엔데믹 이어질 때까지 단백질. 지금의 건강은 당당당당당 혈당 이제 저당 소스 막 만들어 먹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했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 이제 오래 살 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포인트에서 저당, 혈당이 뜨고 있고요. 또 수산물. 제철 이런 게 지금 뜨고 있죠. 한국 사람들 언제부터 이렇게 방어를 코로나 때예요. 딱 팬데믹 때 나오지 마, 꼼짝 마. 그리고 이제 배달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러면서 배달을 해산물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회는 딱 1인분 이렇게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때 너무 신선하게 배달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이게 잔반이 안 남는 거예요, 회는. 그리고 나를 보양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요때만 나오는 요 음식 먹어줄 거야 라는 이제 마인드가 생긴 겁니다.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볼 때 불안한 나도 좀 달래고 이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요거라도 좀 하고 퇴근도 했다가 디저트도 먹이면서 달랬다가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돌보고 있죠. 어떤 점이 가장 좀 크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기계랑 대화한다는 거죠. 근데 25년이 되면서 확 바뀌었는데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올해예요. 25년 지브리가 큰일 하셨죠. 지브리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사진을 사람들이 바꿔보는 경험을 하면서 와, 재밌다. AI가 이런 일 할 수 있네 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 내가 진짜 한번 눌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AI라고 하는 부분,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으로 쑥 들어왔죠. AI 서비스들은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쓸모로 인식되기보다는 놀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서비스는 성공 요인으로 뭘 보냐면 프리퀀시를 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이 서비스에 접속하느냐. 근데 이게 AI가 일을 도와줘. AI가 학습 도구야. 그럼 나 공부 안 할 땐 보기도 싫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AI가 사주 보는 거야. 지브리 사진 바꾸면서 노는 거야. 이렇게 놀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무시로 거기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허들이 없어요. 저항감이 없습니다. 일부러 의도한 걸까요? 저는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AI 서비스가 처음에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에이전트로 들어왔죠. 한국에 제일 처음 들어온 건 사실 스피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이야! 누구야! 이렇게 불렀죠. 말투나 거기에 붙은 에이전트란 이름으로 봤을 때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생각했던 멘탈 모델은 비서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파트너, 조력자 혹은 선생님, 자문을 구하는 대상이거든요. 내 말 좀 들어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대하기보다는 동료 이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끊질 못하죠.
그런 반려라고 하는 부분들, 조력자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나를 붙잡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은 브랜드에 계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을 소위 이제 트렌드, 변화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를 보려고 보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의 그냥 일상적인 라이프 그런 게 이제 워낙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트렌드는 기량적인 면이 있어요. 풍선 이쪽을 꾹 누르면 이쪽이 꾹 올라오는 것처럼 어떤 것이 차고 넘칠 때 그 반대되는 것이 부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I, 디지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차고 넘치는 동시에 지금 아날로그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이 시장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불안 관리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품을 사는데 뭐 싱잉볼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볼이라든가 마음의 안정을 주는 달 항아리나 액막이 명태 같은 걸 사서 집에 이제 인테리어로 꾸미신다든가 아니면 공간을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연출하신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불안감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액션들이죠. 그래서 제 이제 클라이언트는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말 그대로 회복을 파세요. 불안 관리 시장을 올라타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언제 불안한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를 알려주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뜨죠. 가장 크게는 MBTI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더불어서 내가 어떤 것에 취약한지도 보여주는 거죠. 또 사주가 뜹니다. 이제 그야말로 AI한테 매일마다 사주 본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나를 알려주는 너 어떤 사람이야. 너 어때 오늘.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취미를 보면 너무 명확한데요. 지금 뜨는 취미가 뭐냐면 뜨개. 연희동 바늘 이야기 가보면은 아니 이 친구들이 다 이렇게 뜨개. 진짜 그 옛날 뜨개. 아날로그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내 손을 고통스럽게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더욱 몸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손 이렇게 하면 아프든 뭐 만져진다라는 이 실체성이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느껴지거든요. 러닝 열풍 같은 것들. 정말 내 발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것이고 맨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성장감을, 성취감을 느껴지는 러닝 같은 거. 공놀이도 안 뜨고요. 팀플레이 하는 것도 안 떠요. 이 모두 혼자 하는 거죠. 물론 같이 하는 동호회 크루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맨몸으로 하는 거. 내 몸, 특히 손과 발이 고통스러운 것들. 이제 그런 아날로그들이 다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이런 몸의 실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우월함을 좀 독려하고 또 그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26년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날로그에 약간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나 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저희는 이제 느슨한 연대감, 소속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북토크에서 요런 것들이 떴어요. 이제 1, 2인 내지는 한 10인 이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독서 클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싹 사라지고 이제 25년에는 몇만 명이 모이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같은 대규모 잔치가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나도 책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책 좋아하네. 이것은 확인하지만 거기서 명함을 교환하면서 우리 다음에 북토크해요. 이런 움직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느슨한 연대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얼굴과 이름을 밝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피로감이 왔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발견이 되었겠죠. 이거는 더 먼 미래에 올 것 같은데요. 이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갈등이 없는 AI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AI에는 갈등이 없죠. 여차하면 꺼버리면 돼요.
그만 말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나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간과 대화한다면 갈등이 생기고 뭐 잘 모르겠기도 하고 부담도 스럽고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제가 농반진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과 대화하는 법 가르쳐드리는 학원 차리자.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면에서 인간과 대화하는 법 자체가 되게 큰 스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사 쪽, HR 쪽에서는 벌써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뭐 꼭 AI 때문이 아니라 AI 때문에 더 추동될 건데 굉장히 시험도 잘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 뽑았더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런 분들을 면접이 됐든 시험이 됐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미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AI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인간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 이 니즈를 인간 아니어도 충족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하는 스킬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든 특징이 되든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소중한 능력을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량의 전략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지를 알고 그 반대되는 수를 우린 두자라고 했을 때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과 대화하는 법을 잘 익혀라. 그럼 당신의 경쟁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더더욱 이제 생겨난 질문이기도 한데요. 아, AI는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아, 나는 어떤 능력이 있지? 또, 난 뭘 좋아하지? 나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저는 모든 비즈니스는 어떤 부분의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지 않고 돈을 벌면 그건 사기죠. 사람들한테서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맙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지불하긴 하지만 당신이 이런 서비스 내지는 이런 제품,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고마운 거예요. 그거를 교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배민의 파트너스 페스타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2016 외식업 트렌드를 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뭐냐면 가게 사장님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외식업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내 비즈니스에 진짜 너무 직결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제가 드린 말씀도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가게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고 있어요. 아, 전화하면 갖다 줘. 그럼 내가 소비자일 때, 아, 사장님이 이렇게 뜨끈하고 맛있는 국밥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사장님이 돈도 벌지만 내가 혼자 밥 해 먹기도 어렵고 내가 지금서 내가 어떻게 이 사골국을 끓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적당한 딱 시간에 갖다 주는 게 얼마나 큰 사회공헌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이 시대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돈을 버는 자체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람들을 돕는 길이기도 하죠.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유행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떴어, 뭐 무슨 신조어, 뭐 이거 먹어봤어, 어디 가봤어, 막 이제 이런 거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트렌드는 이제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2026년 AI 시대 될 것은 자명해요. 우리 뭐 내가 안 해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 혹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AI한테 뭐 위협을 받든 뭐 AI가 너무 똑똑한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겨나니까 그럼 인간지능은 어떤 거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나를 돌봐야 되니까 또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내가 그걸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준을 삼아야 되겠죠. 그 기준을 어디서 찾는 거냐면 나한테서 찾는 거죠. 내가 뭐 좋아하지? 나는 뭐는 그래도 내가 할까? 라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제 나를 더 들여다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나를 좀 더 알아가자.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 15년 거쳐왔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뭐 모른다고 뭐 큰일 났습니까? 하다 보면 다 알게 되죠. 필요하면
다 앱 깔고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늦으면 어떻고 조금 빠르면 어떻습니까? 시대를 좀 먼 시각으로 이렇게 좀 조망하겠다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혹시 한 발 늦을까 허덕허덕 쫓을 필요는 없다.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